안녕하세요. 서울보민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 은상수입니다. 오늘 연휴 이제 막바지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효과 있는 허리 디스크 운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효과 있다, 허리 디스크 운동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허리 디스크에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매일 척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때 건강서적이다 보니까 운동법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이제 아픈 제 허리를 가지고 직접 이제 운동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은 이런 면이 있네. 허리 근육이 이 정도 강화되면서 디스크 통증도 별로 없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증이 좀 좋아지는 운동들을 제가 직접 하면서 이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법들을 제가 다 책으로 쓰면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끝에는 이제 정말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우선 허리 디스크가 무엇인지 좀 봐야겠죠.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조각이 뒤로 튀어나오게 되고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 다리 저림이 나타나는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디스크 왜 발생할까? 이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를 이제 말하는데 이거의 주요 기능은 충격 흡수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돌리고 하는 이 동작들은 디스크에서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디스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무한정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인대 역할도 하지만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손상이 누적된다라고 하면은 찢어지고 디스크가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의 발생 원인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의 조직들은 나이가 들면은 뻣뻣해지고 약해져서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거기다 반복적으로 계속 숙인다든지 이런 동작들은 과사용으로 미세 손상을 일으켜서 디스크를 파열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학생들, 18살짜리 고등학생도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과사용이냐? 그렇지 않고 선천적으로 디스크가 약한 환자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디스크의 발생 원인들을 봅니다. 오늘은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지홍님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에 다리 저림도 있던데 저는 아직 다리가 저려오지 않거든요. 그냥 허리가 묵직하게 아파오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한 정도. 그럼 아직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 보기 이를까요? 네, 뭐 디스크가 좀 심각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디스크 조각이 뒤로 물러나와 신경을 눌러서 다리 저림이 있을 때 우리가 심한 디스크 치료를 요하고 검사를 요하는 디스크라고 봅니다. 다시 강의로 넘어오면요.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는 숙이는 동작에서 이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디스크 뒤쪽 면, 제 마우스가 보이죠? 디스크 뒤쪽 면이 벌어지면서 찢어지고 앞쪽에 디스크가 눌리면서 뒤로 디스크가 밀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척추 수술하고 치료하는 저한테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죠. 근데 제가 허리 디스크 운동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가 아니고 디스크를 다시 다치지 않게 디스크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한번 손상이 되면은 그 조직은 성치 못하고 또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도 쉽지도 않고 거기에 운동을 더하면은
디스크가 안 오는데 방해가 되거나 더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 아파질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도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동작, 예를 들면은 숙여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동 중에 조깅처럼 많이 뛰는 경우, 등산, 하산하면서 허리에 충격이 가는 경우, 골프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허리를 트위스팅하는 운동들은 허리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의 주제인 이제 허리 디스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죠. 허리를 쭉 등 뒤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손을 대고 앞을 쭉 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펴는 앞쪽 근육 배를 늘려주는 운동인데, 이 운동 굉장히 유명하죠. 정성근 교수님이 백년 허리라는 책에 소개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유일한 운동법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맥켄지 운동의 효과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 뒤에가 찢어지고 앞쪽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디스크가 뒤로 물러나와 신경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허리를 펴주면은 디스크 뒤쪽의 압력이 줄어들고 뒤에 있는 디스크 조각이 앞으로 밀려 나온다. 다리 저림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맥켄지 운동의 효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대부분 허리가 기능이 숙이는 동작이 많이 하잖아요. 아마 물건을 줍든 아니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좀 수그러지는 동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펴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등 쪽 근육은 계속 늘어나고 배 쪽 근육은 수축되고 이런 동작으로 우리가 근육들이 굳어지기 마련인데, 이를 운동을 한다면, 스트레칭을 한다면 반대로 해주자라는 게 이제 맥켄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축돼 있는 배 근육을 늘려주고 등 근육을 좁혀주고 허리에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 맥켄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디스크는 앞으로 터지지 않고 여기가 배고 여기가 등입니다. 뒤로 터진다. 디스크 뒤쪽이 찢어지고 수액이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 그렇기 때문에 맥켄지 운동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맥켄지 운동을 꼭 서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엎드려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에 이렇게 누운 다음에 팔꿈치로만 세워서 이렇게 등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별로 통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팔 다 필 필요 없습니다. 팔꿈치 다 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요가에서 코브라 자세라고도 부르는 이 동작이 엎드려서 하는 맥켄지 운동이 됩니다. 김다현님 질문 주셨네요. 제가 올해 초부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생겼는데요. 주변에서 허리 디스크 치료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해서 저도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한 건 아니라서 그러는데 허리 디스크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가 걸릴까요? 디스크 증상은 빨리 좋아지면은 약 먹으면은, 소염제 먹으면 한 1주만 해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약 먹을 정도의 증상이 아니고 허리 통증만 간간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 걷는 운동,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잘 해주시면은 괜찮아지실 겁니다. 실버텐님, 허리 디스크 터져서 현미경 수술한 지 1년 반쯤 지났습니다. 허리가 수술 전보다 약해진 것 같은데 시내버스 운전이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 찾는 게 나을까요? 운전이 오래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운전하는 게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술하신 지 1년 지났고 다리 저림이나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은 저는 정상인이라고 사실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수술하시고 등 근육이 좀 약해졌을 수 있겠지만은 걷는 운동 하시고 오늘 알려드릴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잘 하시면은 일반적인 운전, 그다음에 업무, 원래 복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우리가 허리 운동할 때도 이제 구부린 상태가 아니고 편 상태, 허리가 편 상태가 일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만 자세를 가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 상태를 유지하자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허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코어 근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코어 근육은 몸통을 세우고 지지해 주는 구조를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등 근육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배, 복근 근육도 이제 우리가 코어 근육을 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을 단련을 잘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코어 근육 운동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매트에 하늘을 보고 누운 다음에 이렇게 오른팔과 왼다리,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 되는 팔과 다리를 이제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쭉쭉 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복근, 허벅지 앞쪽 근육 단련을 할 수가 있고요. 마치 모양이 죽은 벌레의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데드버그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버드독 운동은 새를 사냥하는 개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운동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릎을 꿇고 테이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오른팔 왼다리 반대쪽을 이렇게 쭉쭉 뻗어줍니다. 당연히 등부터 허리, 허벅지 근육까지 우리가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슈퍼맨 자세는 너무나 쉽죠. 근데 이 맥켄지 운동, 아까 핀다라고 했잖아요. 이 운동을 바닥에 배를 대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들고 버틸 수 있을 만큼 팔과 다리를 쭉 뻗어서 이제 거꾸로 된 U자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버티는 운동이 슈퍼맨 자세입니다. 플랭크 운동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운동일 텐데, 여기서 잘못된 거는 엉덩이가 너무 위로 올라왔다.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면은 자세가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올바른 플랭크 자세는 이렇게 몸이 일자, 가급적 지면하고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는 자세가 발끝하고 팔꿈치로 버티면서 몸을 세우는 거고요. 우리가 이 노래 한 곡, 그러니까 2분에서 3분 정도를 버틸 수 있으면은 나의 근력이 괜찮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플랭크 운동도 굉장히 좋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허리에 안 좋은 운동도 한번 보면은, 이제 자세 중에서 숙이면은 디스크 뒤쪽이 벌어지면서 찢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숙이는 동작이 안 좋다. 대표적으로 보통은 이제 일하면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 들고 아니면은 걸레질이나 아니면 작업, 특히나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이제 숙여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운동으로도 이제 숙이는 운동 중에서 안 좋은 거 우리가 알아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좀 보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올릴 때 허리가 여기서 많이 구부러지죠. 이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방아 찧는 것처럼 디스크 앞쪽을 일으킨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인데, 안타깝게도 요즘도 공무원, 뭐 소방 공무원 시험, 체력장 이런데 평가 항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준비하다가 허리가 많이 아파졌다라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운동은 좀 우리가 뺄 수 있으면 빼고 또 복근 운동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복근 운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윗몸 일으키기인데, 그럼 다른 운동으로 뭘 해야 복근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크런치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쭉 다 올라오지 않죠.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디스크 앞을 디디기거나 디스크 뒤가 벌어질 정도로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배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손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정도까지만 올라오고 버텼다가 내려오고 허리에는 부담을 덜 주면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코어 근육엔 등 근육과 배 근육 둘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근을 키울 때는 이런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크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최충환님, 허리 디스크 MRI를 찍고 안 찍고 차이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큰 문제는 안 보인다고 하셔서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받아보기로 했거든요. 근데도 효과가 없어서 그때 허리 디스크 MRI를 찍었어야 하나 싶고 이제라도 찍어보면 크게 결과가 다를까요? 디스크 증상으로 MRI를 찍을 정도의 불편함, 제가 이제 이 정도면 MRI 찍어보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2주 이상 지속되는 허리 통증, 그러니까 그 허리 통증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아닙니다. 상당히 불편한,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한 30분 못 앉아 있겠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항상 아프고, 뭐 이런 정도의 허리 통증이거나 아니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MRI를 찍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정도의 증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은 진통 소염제 약 먹는 걸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2주 이상 계속되고 불편하시면은 MRI 당연히 찍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속 시원하게 병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강나영 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운동 영상을 보다 보면 골반 전방 경사, 후방 경사라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골반을 중립 자세로 취하면 되는가요? 복부에 힘을 주면 되는지 어떻게 중립 자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이게 사실은 이 사람한테 거의 정해져 있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을 이렇게 좀 허리를 전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이제 거꾸로 된 C자 모양으로 힘을 주고 세우면은 이제 골반이 좀 이제 틀어지게 되죠. 그 골반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올바른 자세가 되는데 복부에 힘을 준다 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을 때 이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고 허리에 C자 모양을 좀 만들어주자라는 정도가 딱 되면은 골반도 올바른 자세로 잡히게 됩니다. 골반 전방 경사보다는 더 중요한 말은 척추, 요추 전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추 전만을 잡으면 골반 전방 경사, 골반의 올바른 경사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추 전만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디스크에 이제 가해지는 하중이 덜해지게 되고 허리 근육도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허리를 펴주고, 이왕이면 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만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는 가슴도 같이 펴주고 목도 펴주는 이런 자세들이 좋은 자세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권희님, 안녕하세요. 저가 이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재활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 상태를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가 젊은데 안 좋다. 척추 허리에 스트레칭으로 푸는 방법이 무엇이고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가 쭉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운동 중 골프도 허리가 삐끗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좋은 운동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조깅, 그다음 등산할 때, 하산할 때 뛰면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골프 이런 것도, 골프는 이제 그 숙이는 동작도 안 좋지만은 허리에 트위스팅, 한 방향으로 꼬는 동작도 안 좋거든요. 디스크를 어느 정도 무리가 되고 찢어지게 할 수 있는 운동 방향이 되기 때문에 골프 많이들 좋아하시고 골프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디스크 환자가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연습장은 가지 말고 라운딩 정도
정도만 나가셔서 즐기셔라. 살살 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프 치다가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실 정도면은 이제 실력도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연습장 가서 100개, 200개 치시는 거 하시지 마시고 이제 운동 삼아 친구들하고 기분 전환하시면서 라운딩 하게끔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강의를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 많이들 여쭤보시죠. 이제 앞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맥켄지 운동도 좋은 운동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뛰는 거 뭐 등산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걷기는 산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걷고 올게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평지 걷는 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주면은 허리에 정말 좋습니다. 걷기는 보면은 이제 허리가 일자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체중 감량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되는 거는 우리 몸이 무거울 때도 디스크에 많은 하중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찢어지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걷는 습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걷는 거는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뭐 무릎, 그다음에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당뇨 다 만병통치약이죠. 그리고 기분 전환도 되니까 이제 걷기가 정말 좋은 운동이고 제가 걷기를 정말 추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은 우리 헬스장도 가면은 뭐 많이 가시는 분이 일주일에 3번 갈까요? 그것도 정말 훌륭한 거긴 하지만 이제 걷기처럼 걷기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시간 정해 가지고 나가서 바로 식사하시고 걸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정해 놓고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를 가장 좋은 허리 운동이라 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걷고 이제 습관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볼게요. 설화수님, 협착증이 있는데 숨이 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착증이 있으면은 허리가 좀 약간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협착증이 있으시면은 좀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는데 배가 좀 접히기도 하고 폐 쪽으로 좀 압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협착증이어서 숨이 차기보다는 폐질환이나 아니면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과 진료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아님, 원래도 허리 등 디스크 증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팔도 살짝 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 팔 문제인 건지 아니면 목 디스크 증상 중에도 팔지름이 있는데 그걸까요? 허리 디스크 증상 중에 팔도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에는 팔 저림은 없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에는 다리 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경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뇌, 목신경, 등신경, 허리신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으면은 뭐 팔다리에 마비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흔하진 않지만은 다리 통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에 신경이 눌렸는데 위로 올라온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팔도 저린다라면 목 디스크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저리다고 하셨으니까 살짝 저린 거는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말초 신경 문제나 아니면 단순한 근육통, 목 디스크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심각한 우리가 MRI를 찍어야 될 정도의 디스크 증상은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는 목 통증 이거나 아니면 팔로 심하게 저림이 있어서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는 정도라고 하시면은 그 전에 약이나 물리치료 먼저 해보셔도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MRI를 찍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많은 운동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환자에게 걷기 좋은 운동 알겠고요. 그다음 맥켄지 운동 좋은 거 알겠는데 정말 좋은 운동 하나만 더 추천해 달라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브릿지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브릿지 운동은 이제 무릎을 세우고 하늘을 본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맥켄지 신전 운동처럼 펴면서 근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는 것처럼 배, 허벅지, 골반 굉장히 큰 근육들을 다 펴주는 운동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운동할 때 보면은 허리가 구부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부러짐이 없이 펴지고 일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척추 협착증 환자분이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허리 디스크를 다치거나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들도 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별로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도 별로 없고 허리 복근 근력 강화 운동, 허벅지 강화 운동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제 근력 강화 운동으로 브릿지를 추천합니다. 이 브릿지 운동하는데 너무 쉽다라고 하면요, 이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다 이제 올린 양반다리, 사자다리 모양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리로 들어 올리는 양반다리 브릿지를 하면은 좀 더 많은 자극과 근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다리 브릿지도 우리가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데드리프트 아시나요?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또 이제 헬스, 우리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답을 드리면은 우선 데드리프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허리를 핀 상태고 무릎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내려가서 여기서 무거운 역기 같은 걸 잡고 쭉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어떤 근육들이 단련이 되냐면은 등에서 엉덩이,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이 힘을 쓰는 이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무게를 드는 하나의 운동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 뭐 하시거나 이제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무게도 많이 들고 근육을 크게 키우려고 할 때 이제 하는 운동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무게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PT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이제 허리에 무리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데드리프트 해도 되냐라고 물어볼 때 된다. 추천을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맨손으로 하거나 10kg 정도의 무게만 하시는 게 적당하다. 그리고 최대로는 20kg까지.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근육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하거든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니까 이제 수술하면서 뭐 망치를 쓸 일도 있고 뭐 이런데 제가 손목 근육이 이제 손 전완부 근육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마우스를 드는 것도 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힘줄염이 생기는 거죠. 얘가 이걸 들어줄 힘이 없는데 힘줄이 자꾸 무리가 가니까 거기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제 닳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아령 운동 뭐 여러 가지를 잘해서 여기에 근육을 잘 키워놨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드는 게 이제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10kg, 20kg 드는 거에도 문제가 없게끔 근육을 단련시켜 놨으면은 이제 그 손목에 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허리도 허리 주변 근육으로 20kg까지 드는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해서 근육을 키워놓고 단련을 했으면은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 일은 많지 않다. 뭐 이제 장 보고 나서 이제 뭐 진짜 무거우면 쌀 정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무게인 10kg이나 최대 20kg까지만 데드리프트로 우리가 단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허리 디스크 환자나 이 뭐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맨손으로 데드리프트를 하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 무게를 들고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서는 것까지 우리가 자세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게를 달지 않은 그 막대, 쇠막대를 이렇게 들고 내려가는 것도 이제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보면은 이렇게 무릎 앞쪽으로 이제 스치듯이 내려가는 거가 된다. 그리고 내려갈 때 등 허리 근육을 펴고 엉덩이를 이제 이렇게 뒤로 빼면서 일어나면서 골반을 펴준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은 엉덩이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요.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팔은 무릎을 스치듯이 내려가면서 허리는 전만 C자를 편 상태로 유지하고 쭉 일어나면서 여기 근육들 다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서 엉덩이 힘을 꽉 주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한 세트의 운동이 데드리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허리 디스크 환자도 할 수 있고 허리 디스크에도 잘만 하면은 좋은 운동이다.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권봄봄님, 허리 디스크 시술한 지 4개월 되었는데요. 브릿지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이 브릿지 운동은 제가 수술한 지 한 2주,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하신 분도 2주 만에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디스크에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브릿지 운동 뭐 4개월 되셨으면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꿀꿀이님, 걷기가 좋다고 하셨는데 러닝머신으로 걷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러닝머신 괜찮습니다. 요즘 뭐 미세먼지도 있고 비도 오는 날도 있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헬스장을 가셔가지고 러닝머신 하는 거 좋은데, 러닝머신에서는 이제 걷는 속도를 제가 뭐 3.5에서 4 정도가 이제 적당한 걷는 거다. 뭐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좀 4.5 정도로 빨리 걸을 수 있는데, 조깅처럼 뛰는 거는 허리에 좋지도 않지만 사실 이제 러닝머신 자체가 아래 쿠셔닝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예, 요즘은 바깥에 나가면은 걷기 좋은 곳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우레탄 바닥으로 돼서 충격 흡수 기능도 괜찮은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걷는 거가 더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거가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 바깥에 산책하는 거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러닝머신은 이제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에 통증이 오거나 요거를 갖다가 좀 그 조절을 못하고 억지로 계속 걷는 거가 되면서 이제 부상의 위험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지 걷기, 우리 나가 산책으로 걷는 거는 이제 내가 걷다가 뭐 누구랑 같이 걸으면 좀 따라 걸어야 될 수도 있지만은 혼자 걷고 있었으면은 잠깐 멈추면 됩니다. 무릎이 갑자기 시큰거리네, 허리가 시큰거리네, 그러면 잠깐 서가지고 툴툴 털고 뭐 허리도 툭툭 쳐보고 좀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통증이 가시면은 걷는데 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날씨 좋고 그다음에 크게 덥지 않은 날에는 평지 걷는, 동네 한 바퀴 걷는 거를 저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버템님, 허리 수술과 시술 알기 쉽게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술, 사실 시술이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의학적 용어는 아닌데 워낙 많이 이제 하고 알려져서 이제 피부과 시술처럼 조금 더 간단한 치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술은 이제 째고 전신 마취든 척추 마취든 부분 마취든 이제 피부 절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몸 안에 있는 어떤 조직을 제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황색인데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 조각, 파편을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경을 완전하게 이제 감압, 안 눌리게 돼서 이제 증상 호전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수술이지만, 말한 것처럼 이제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때 통증이나 아니면 회복할 때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술은 전신 마취 안 하죠. 이제 부분 마취로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저희가 수술은 절개하고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시술은 몸에서 제거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허리 시술 중에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고주파 시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뒤로 하는
꼬리뼈로 하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고주파는 사실 저는 좀 많이 안 하고 있고요. 효과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신경 성형술은 효과가 괜찮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이제 부분 마취로 이제 몸에 뭔가를 제거하지 않지만은 카테터, 신경 성형술 카테터를 꼬리뼈로 넣어서 신경 바로 앞에서 공간을 만들고 주사액을 넣어줘서 디스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신경 주변에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신경 붓기를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시술은 통증을 줄여주는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뭐 전신 마취 필요 없고 15분 만에 끝나고 당일 퇴원 활동 다 가능한 치료가 시술이지만 이제 MRI상 모양 변화는 없고 우리가 통증을 줄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술을 먼저 해보고 안 낫는 사람을 수술로 고친다라고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장보연님.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입니다. 허리가 아프면서도 다리가 시려요. 이제 디스크나 아니면 척추 협착증 증상입니다. 이제 허리가 아픈 거는 디스크에 뭔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거고요. 다리가 저린 거는 척추 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저린 전기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심하시면은 이제 뭐 많이 심하지 않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보여드린 이런 운동들을 잘 해주시고 등 근육이 허리 근육이 발달이 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도 줄어들게 되면서 다리 저림도 허리 통증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동법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허리 디스크 아까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숙이는 동작이 안 좋다. 그러니까 숙이는 운동들, 숙이는 생활 습관들, 숙여서 일하기,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것들 안 좋고 운동으로는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말자. 그래서 디스크는 이제 운동법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지만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다치지 않게끔 내가 디스크를 잘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1번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절들 허리 디스크 다치지 않게끔 잘 보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허리가 숙여지지 않고 디스크가 찢어지지 않는 좋은 자세를 유지한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주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맥켄지 운동. 허리를 이제 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수그린 자세가 많으니까 여기 수축되어 있는 배 쪽 근육을 늘려주고 뒤쪽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는 맥켄지 운동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환자, 아까 시술한 질문도 있었는데 하기에 무리가 없는 브릿지 운동, 허리를 굉장히 많이 펴주죠. 배 앞쪽 근육 넓혀주는 브릿지 운동은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근력 강화 운동이다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운동보다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허리가 일자로 유지되면서 체중 감량, 허리 근력 강화, 그다음에 디스크가 건강하게 아물고 적당히 좋은 충격을 주는 걷기 운동 매일 30분에서 1시간 평직 걸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마쳐보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썬드리님, 엉덩이 쪽도 아파요. 네, 그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제 환자분들 이제 저희 진료실에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나 엉덩이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시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놀라십니다. 나 허리는 안 아픈데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척추 허리 뒤쪽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허리 통증이 없이도 엉덩이 다리 우리가 여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뇌,
척추 신경으로 이어져서 이게 나뭇가지 뿌리 내려가듯이 이제 우리 몸에 다 이제 뻗쳐나가는 그것들이 움직이고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은 허리는 안 아프고 엉덩이만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일 거고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엉덩이를 아프게 하는 다른 원인들도 있죠. 뭐 엉덩이 근육통,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염증들, 그다음에 고관절 뼈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져주면 좋은데, 증상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고관절 병은 이제 양반 다리를 하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고 아니면 한 발로 콩콩 뛰는 등 뼈에 좀 뭔가 충격이 가고 체중을 디딜 때 아프면은 고관절 관절 문제구나라고 좀 알 수가 있고요. 엉덩이 살, 근육이 이렇게 좀 뭔가 우리하게 아프고 허리 구부리고 펴는 동작, 앉을 때 좀 더 아파오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허벅지로 좀 전기 흐르듯이 내려가고, 이거는 허리 쪽 병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엘기님, 너브블럭 신경 차단술 하신 거죠? 몇 번 계속하면은 증상 호전 외에 치료 효과도 볼 수 있나요? 척추 신경성 통증인데 척추 기립근 운동으로 호전이 될까요? 기립근 운동 호전되죠. 오늘 제가 이 강의 왜 했겠어요? 그리고 저도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터져서 엉덩이 저리고 아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아픕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아물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스크를 다치지 않게끔 잘 보호해주고 생활에서, 그다음에 허리 근육이 적당히 잘 발달이 되면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약 같은 걸로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제가 치료를 처음 말씀드리면은 이거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지 않냐, 그 일시적으로 통증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척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이고,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물기 때문에 결국은 통증을 줄이는 것이 우리 병원에서 하는 비수술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 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고 염증과 통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통증이 한 번 줄어들면, 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산불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불씨를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이 물을 계속 끼얹다 보면은 가라앉고 불씨가 꺼지면은 그게 이제 불이 더 이상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게 치료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픈 걸 참으실 필요는 없고, 많이 아프면은 주사, 적당히 아프면은 소염제를 먹어서 신경 염증, 통증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하는 이제 디스크 치료가 됩니다. 실버템님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크 터져서 병원을 갔는데 시술 먼저 안 하고 바로 수술하자고 하면 그만큼 심한 상황이라 수술로 판단하는 건가요? 상황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리는 거는 디스크 치료를 약 물리치료 먼저 해볼 수 있고요. 그걸로 효과가 없으면은 신경 주사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 되면은 시술이 있고, 시술하고도 안 되면은 수술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건너뛰고 바로 그냥 수술하자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언제냐면은 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발가락을 올리고 싶은데 발가락이 위로 안 올라와요. 발목이 안 올라오고 뚝 떨어집니다. 족하수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면 걸을 때 쩔룩쩔룩거리는 정도로 다리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디스크 압박이 이제 MRI상 확인되고 하면은 앞에 이런 비수술 치료를 하지 않고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환자의 마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이밍이 있어서 이제 바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근데 이제 시술을 안 하고 바로 수술하는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따라서 시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시술을 건너뛰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술을 별로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성형술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10명 하면 7명 정도는 수술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은 웬만하면은 해 보고 안 되면은 수술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많이 하는 이제 진료입니다. 이용상 님. 알고 있기로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수술해야지 완전 치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사 치료나 비수술 치료도 충분히 좋아졌다는 글도 보게 되어서요. 제가 초기긴 한데 별다른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사는요. 굉장히 아플 때 놓는 치료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통증을 줄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아껴둡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은 약도 좀 주고요. 그다음에 허리 견인 치료, 운동 치료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한 일주일 정도 받는데도 계속 불편하면은 주사를 놉니다. 그리고 주사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신경차단술 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까지만 놓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한 번 놓고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으면은 주사를 좀 아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용상님은 이제 초기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바로 주사를 놓을 필요는 없고요. 불편하시면은 병원에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법, 견인 치료 같은 거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태님, 감사합니다. 보통 대소변 장애 및 마비 오지 않는 한 수술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외 당장 통증 심하고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면 수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내가 통증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냐, 비수술 치료를 해봤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비수술 치료 중에 제일 효과가 좋고 센 치료는 이제 신경성형술 시술이 될 거고, 사실 신경성형술 시술까지 하고도 이제 일상생활 불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 자다가 깨는 정도,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5분 10분을 못 걷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사 2번 놓고도 이거는 시술로 안 될 것 같다. 환자분이 빨리 통증으로부터 좋아져야 되고 직장 복귀나 이런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시술 건너뛰고 수술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아파서 엉엉 울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입원해서 주사 한번 놔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통증 좋아지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면 수술합니다. 강나영님, 허리 디스크가 있는 저는요, 앉아있다 보면 등과 허리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상체를,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정도는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이제 어떤 거가 무조건 안 된다는 없습니다. 근육의 적당한 자극과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디스크가 너무 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은 혈류가 가지 않아서 디스크에 좀 무리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움직임은 디스크 쪽으로 피가 가게끔 해서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좀 도움된다. 그리고 등 근육 운동을 하면 앉아있을 때는 허리 지탱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등 근육 앉아있을 때 이제 뒤쪽 근육이 있으면은 등, 허리 근육 같이 엉덩이 근육까지 단련해주면 좋고요. 오명훈님,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자주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어떤 피해가 가나요? 허리 디스크 후 지속적으로 매일 하루 종일 몸이 힘들어할 정도의 격한 운동을 한다면 지금 혹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몸에 큰 손상이 가나요? 허리 디스크 후 무릎 등의 관절에 무리가 갈 정도의 안무를 자주 추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이외에 더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댄서신가 봅니다. 춤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프로로 하시거나. 근데 이제 당연히 충격 가해지면은 디스크 쪽으로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격한 운동 중에서도 이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동작에서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거나 뛰거나 착지하면서 허리에 팡 하면서 되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먹어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든 아니면 그 동작은 피하든 아니면 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스트레칭을 잘하고 근력 운동을 잘 하든 이런 것들이 돼서 운동을 좀 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무릎 디스크에 충격감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춤을 계속 추시고자 하면은 스트레칭과 오늘 배운 근력 운동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긴님, 페인은 위험한 자극에 대한 생존 리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블럭을 해서 허리를 나도 모르게 더 세게 해서 악화시키고,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그런 경우는 없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아직 40대이신데 너브 블럭을 고민 중이라서요. TPI나 이런 게 효과도 없고 운동도 효과가 없는지 1년이 넘어서요.
맞습니다. 이제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 몸에 대한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너 이거 지금 너무 과해. 뭐 근육이 없어?" 아니면은 "안 좋은 동작이야."라고 해서 주는 거긴 한데, 실은 이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신경 차단술을 해서라도 통증을 빨리 줄이고, 이 안 아픈 허니문 피리드, 통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걷기나 아니면 허리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잘 해 주셔서 그 사이에 근육을 키우면은 이제 악순환의 이 고리에서 선순환의 고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경 차단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안 낫는 허리 통증 있을 때는 한 번, 두 번 받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50분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 많이들 질문도 해 주시고 강의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